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세건역 부회장 김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번째를 맞는 건축책을 묻다 포럼은 도시건축과 관련 분야의 저자를 모시고 의견을 듣고 생각을 나누는 집단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특히 지금 서성문 성지박물관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첫 번째 포럼에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책까지 출판을 하셨습니다. 저서 옥상의 저자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효상입니다. 공간이 좋아서 어떤 말을 해도 좋게 들릴 것 같아서 올해 지난 6월달에 책을 한번 내었습니다. 묵상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상하게 건축가로서는 책을 많이 낸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제가 본의가 아닙니다. 예, 원래 그럴 생각이 초도 없었는데 첫 번째 책을 갖다가 이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자꾸 그 책을 변명하려고 자꾸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꾸리고 있는 이 모임이 하나 있는데 동숭학당이라고 하는 모임인데 작년에 수도원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면서 이번 내용으로 책을 쓰겠다고 선언을 갖다가 하는 바람에 그 약속을 지켜야 돼서 건축책이라기보다도 제 개인에 관한 신상에 관한 내용이 하도 많아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책 내용과 이 관계도 있지만은 책 내용과 굳이 다 모두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의 건축가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글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 내용을 좀 모아서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스스로 추방된 자들의 풍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에드워드 사이드가 한 말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서양인이 갖고 있는 동양에 대한 편견을 갖다 고발한 책이었는데 이 사람이 BBC 강좌 리스 강좌를 열면서 말한 내용들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나온 책이 권력과 지성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지식인에 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식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경계 밖으로 추방해서 경계 밖에 서서 경계 안에 있는 사물을 직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경계 밖에는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게 마련인데 그것을 견디는 자만이 지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인 스스로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만 그 사람 덕분에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하고 진화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계를 진보시킨 많은 사람들이 이 계열에 속했습니다. 이게 따지자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이 석가모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성자, 위인들, 현자들이 다 자기 스스로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세계는 진보한 게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설계한 사람이면 다 아실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자리에서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좋아하든 안 하든 상당히 이 죽음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격심한 경랑으로 몰아넣었죠. 저는 그게 노무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성찰하는 그런 어떤 순간을 갖다가 가질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분류하기에는 지식인이라고 하기에는 못하지만은 항상 자신을 경계 밖으로 내쫓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면서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국회의원일 때도 그랬고, 변호사일 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워낙이 그랬댔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경계 밖으로 내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임 시절에 좋지 않은 일로 조사를 받게 되니까 타협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또다시 완전한 세상의 경계 밖으로 쫓아내 버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형식까지도 이런 국립묘지에 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죽음마저도 일반적인 경계 속에서 있는 걸 거부했던 철저히 스스로를 밖으로 추방한 사람이 노무현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일주일 후에 고향에 가서 봉화마을 가서 묘자리를 찾는데 이 유족들은 이 정경 선생님께서 설계하신 사저 뒤쪽을 갖다 원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다 둘러보다가 이 땅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 높은 곳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낮은 곳에 바닥에 있어야 노무현답다고 제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우선 49제에 모셔야 되니까 아주 급했습니다. 아주 주로 스케치로 일이 다 이루어진 일인데 전체를 종묘 올 때처럼 박석을 다 박작을 했고 그리고 땅이 이제 점선이 원래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1.5m 평균 1.5m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린 이유는 이게 비가 많이 올 때 범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도 했고 우리의 그 일상의 영역에서 좀 높이고 싶어서 이를 들어 올렸고요. 들어 올렸는데 이 표면이 이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슬쩍 이렇게 경사주기도 하고 평지가 있기도 하고 마운드가 있기도 합니다. 아주 지형을 이게 슬쩍슬쩍 조작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모양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지형의 아주 이 작은 변화에 의해서 행동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박석에 추모 기간 중에 있었던 추모사들을 갖다가 여기 다 집어넣자고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원래는 10,000개를 수집하기로 했는데 금방 몰려서 더 해달라고 해서 15,000개의 박석이 추모사가 박힌 돌들이 깔리게 되었고요. 60m 콜텐강으로 곡장을 만들고 사실 이 너럭바위는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이 바위보다는 원래 작은 비석을 갖다 원하셨으니까 그냥 작은 비석 하나만 이렇게 세우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이 유홍준 청장이 이게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람에 저도 환격기라고 해서 끝까지 설득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인 게 이 너럭바위를 갖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분화물로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주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사는 마을의 어떤 지도의 한 부분을 갖다가 받아서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물길도 있고 언덕도 있고 연못도 있고 등등의 요소를 만들어서 일주기가 되는 때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이 설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올해가 10주기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1년에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100만 명, 작년에 이제 100만 명이었고 올해가 10주기니까 올해는 좀 더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명이면 하루에 3,000명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이게 처음 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게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배양만 하고 절만 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묘구의 어떤 생긴 모습을 갖다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대부분 서성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글을 갖다가 이제 읽기도 하고 이 글귀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 어록주에서 제가 선택한 그런 어록입니다. 이후로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이 사람들이 주로 굉장히 서성 있는 풍경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서성일까? 아마 이 자기 스스로를 이게 성찰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게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영혼, 육체 이 네 가지 요소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죽으면 다 소멸하고 없어집니다. 특히 화장을 하면은 여지없이 뭐 형태도 없죠. 영혼은 스피릿과 소울인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열정 이런 것이 돼가지고 육체가 소멸하면 같이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스피릿인데 스피릿은 살아있을 때도 육체를 떠날 수가 있으니까 죽으면 더더욱이나 육체를 떠나서 딴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무덤엔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은 뭐 때문에 만들까 하는 거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산자인 우리가 죽은 자를 빌미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한 공간이 무덤이고, 그래서 따라서 무덤은 산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디언의 노래에 천개의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제트리 젠킨스라고 하는 여성도 부르고 우리나라 사람도 불러서 유명하게 된 노래죠. 그 가사가 보면은 나는 무덤에 있지 않으니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이런 가사입니다. 인디언들이 지혜가 이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우리를 위한 공간이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런 유의 풍경을 갖다가 보는 게 아마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서 자기도 이게 경계 밖으로 가고 싶어 하는, 던지고 싶어 하는 이 사람들의 풍경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제목으로 완성된 1년 후에 제가 책을 내어서 이 노무현의 무덤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을 갖다가 이 환경을 정리한다고 안내서도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 봉화마을에서는 이게 자살 투신하신 그런 부엉이바위가 뭐 가장 이게 중요한 랜드마크죠. 그게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은 그냥 뭐 건축으로 있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무덤도 그렇지만은 이것도 그냥 뭐 건물이 아니라 그냥 이 언덕에 그냥 집어넣는 방식으로 써야 마땅하지 않을까 해서 이게 땅 속에 집어넣었고요. 앞부분만 이렇게 들려져 있는 시설입니다. 최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공되고 이게 이제 이 사저죠. 이 부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이제 임시 컨센트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이 봉화마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풍경이 아주 조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념관을 갖다가 하나 대통령 기념관을 지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짓기로 하면서 이 자리를 지으면서 전체가 이제 다 이게 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조경은 서안 조경에서 다 설계를 해서 잘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생태 농장으로 만듭니다. 여기 있는 조그마한 온실도 제가 설계해서 그냥 땅 속에 그냥 잘 안 보이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 기념관은 규모가 꽤 큽니다. 이게 이제 묘역이고 기념관의 뭐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한 1000평 정도 되니까, 이런 건물류가 뭐 이게 기껏해야 뭐 200평 뭐 이 정도 되는 건물에 다른 다 이게 패브릭들이 다 작은데 1000평이 크면은 이게 압도적으로 보일까봐 이 건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땅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그 사저에서 앞에 있는 뱀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게 고시 공부하셨던 마옥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풍경을 갖다 가리지 않기 위해서 밑으로 집어넣고, 위에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그런 작은 시설들과 같이 잘 매치가 될 수 있게 작은 단위가 건물처럼 나오고 나머지는 언덕처럼 이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배치도고요. 실제로 가보면은 뭐 투시도 상상을 하는 걸 보면 여기가 이제 부엉이바위고 사자바위고 묘역이 있는데 그냥 건물들은 이렇게만 보입니다. 실제로는 뭐 이렇게 이제 언덕이 돼서 전체가 광장처럼 되면은 이 주변이 다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풍경이 1차적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